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신문사에서 시민사회 단체 관련해서 인식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인식조사에서 역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행동은 권력 감시 비판이 꼽혔고요. 또 가장 갖춰야 될 덕목으로는 도덕성이 꼽혔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시민사회 단체는 사회를 또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죠.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충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올 한 해 계획 그리고 중점적인 사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충북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에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옆으로 청주 YWCA 이혜정 사무총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윤준 상담실장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일하시면서 가장 듣고 싶은 뉴스, 또 희망하는 뉴스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주제로 해서 좀 가볍게 토론을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좀 순서대로 들을 텐데요. 우리 이혜정 사무총장님부터 듣겠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덕담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연한 기쁨으로 미소 짓는 한 해가 되시라라는 덕담을 드립니다. 우연한 기쁨은 하늘에서 무슨 천운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도처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우연한 기쁨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선한 힘들이 모여져서 그 우연히 쌓일 수 있는 기쁨의 요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감성적으로 저희가 덕담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성우 사무총장님은 어떤 희망 뉴스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좀 올해 이 문제 가지고 좀 싸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와 그리고 이제 음성 LNG 발전소 싸움이 있는데 이 두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 뭐 이런 뉴스가 네. 올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바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선영 사무처장님. 저는 감성보다는 현실적인 희망 뉴스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네.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네. 종식되었다. 이런 희망 뉴스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지난한데 그 남북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성과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좀 풀려서 좀 자유로운 왕래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를 듣고 싶고요. 끝으로는 서민의 삶이 많이 나아졌다. 이런 게 좀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윤준 네. 실장님. 예. 저는 기사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음성군의 노동 전담부서 신설, 지자체가 노동자 권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일자리 늘리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그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임금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도 감독하는 행정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충북도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전담부서가 생겼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을 포함한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노동 전담부서가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친절하게 뉴스 제목까지 미리 뽑아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희망 뉴스들이 실제로 또 뉴스가 될지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여전히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그 전해보다는 또 1년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평가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들을 텐데 우리 네. 박윤진 실장님부터 들을까요? 저는 어쨌든 위기 속에서 부단히 연결하려고 했고 연대하고자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만남이 많은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오히려 더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났던 것 같고 예.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서 예술인에 이어서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 가사 노동자에 관한 입법도 이루어지었고요. 도내 살펴보면 생활임금 조례와 노동안전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노동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최근까지 산재 사망 사고가 아시다시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연대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네. 이성우 사무처장님 지난 한 해 네. 보신다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코로나 2년 차였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랑 조금씩 이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해였던 것 같고, 1년 차 때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과 회원들과 소통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플라스틱 문제는 되게 심각하고 인식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집에서 알아서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는 뭐 쓰레기 줍기 행사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하게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10년 넘게 하는 강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불금환경 강좌라는 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첫 해는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첫 해 때는 작년에는 좀 인원수를 줄여서 좀 꾸준하게 좀 진행을 좀 했던 것 같고, 어쨌건 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도 시민들과 또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선영 사무처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만 2년을 이제 넘어가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네. 새로운 뭐 이게 더 광폭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이잖아요. 2020년은 이제 모르고 힘들었지만 2021년은 그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그 불평등, 불균형, 또 뭐 불공정 이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서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훨씬 더 어렵고 또 지역 서민들로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해였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패스 논란 이런 것들도 네.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의 인권 침해나 또 제약, 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난 한 해 더욱 바빴던 한 해였는데요. 저는 올해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고 희망적으로 서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혜정 사무총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그 코로나 첫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예. 코로나 2년 차가 되니까 위기였던 사람들이 표면화돼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우리의 이웃으로 그렇게 다가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역사회 복지 활동으로 그 자원순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폐지 줍는 그 할머니들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마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 가정 이런 데 태양광을 달아준다라든가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공정과 그리고 공존이라는 화두로 지역과 저는 여성이 그 무척 중요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의 문제를 우리 여성들이 함께 살림의 가치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민사회단체야말로 시민들과 대면하고 활동하는 그런 게 진짜 진 면목인데 참 어려운 속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또 그 가운데 적응하시고 또 소기의 성과들을 나름대로는 이뤄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큰 일들이 남았습니다. 3월에 대선이 있겠고 또 6월에 지방선거,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는데요.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는 어떤 공약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도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공약은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무처장님부터 예. 듣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정책 공약들이 전혀 지금 두드러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두드러지지 않고 네. 엄한 좀 엉뚱한 이야기들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민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아주 좀 심각하게 느끼고 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도 되고 있는데 정작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사실 정치 영역인데, 그러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대선 뭐 이런 정치 행사일 텐데 그 대선 국면에서 저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공약들은 있습니다. 공약들은 이제 각 후보별로 있긴 한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당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별로 이슈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예.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기후 문제 해결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성장과 개발 문제와 관련돼 있고, 뭐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지방에서 난개발하고 있으면서 뭐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이 기후위기 문제가 이번에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로 좀 자리 잡고, 많은 정당들과 후보들이 같이 좀 해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좀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불편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논의하고 네.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문제가 이제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생존하고는 굉장히 또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박윤주 실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 저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일상의 토대가 되는 노동과 주거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걱정 없이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뭐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열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혜정 사무총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뭐 여성들이 많이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 평등으로 보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차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전문화가 되든 아니면 성평등부로 뭐 다른 역할을 하든 그런 논쟁이 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부서를 가지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성들을 대상화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좀 이 국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성평등위원회를 저는 여성가족부라는 집행부서와 다르게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사업이 아니라 전반에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대선뿐만 아니라 이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젠더 논쟁은 뜨거워질 수밖에는 없고, 이 논쟁이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선영 사무처장님.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적 공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양극화 해소나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한 공약들이 좀 대선 이슈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선거로 갈수록 구체적인 공약들이 많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표가 없다고 매번 소외당하고 있는 청소년을 향한 공약이거나, 지금 이제 여가부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여성 공약들, 그리고 노인 공약, 이런 공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 바뀌어질 정도의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의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 네.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공약이라는 게 하나도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제 뭐 충청권의 광역철도를 청주도심을 통과하게 한다거나, 뭐 청주공항, 충북선 철도고속화, 이런 내용들인데요. 하나같이 보면 이제 SOC 사업으로만 이제 가고 있어서 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이런 게 방향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민주당에서는 뭐 AI 영재고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뉴스에도 이제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건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읽기는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시민의 삶과 좀 괴리되는 공약들보다는 시민에게 좀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 있는 공약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자, 좀 굵직한 얘기들을 먼저 좀 들어봤고요. 오늘 제가 모두에서도 충북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각 시민사회단체별로 해서 신년 계획들 또 방향성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YWCA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사무총장님, 올해 중점 사업, 뭐 방향성 등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는 성평등과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주력 운동입니다. 특히 탈핵 기후 생명 운동을 저희들이 주력 운동으로 저희들이 결의를 하고 그 탈핵 기후 생명의 운동의 관점이 어떻게 여성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주도적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 체제 전환에 있어서 청소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성인지 관점으로 우리 지역에 그리고 탈핵 기후 그 정책을 좀 살펴보는 거가 저희들의 그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출발하면서 어떻게 이 성평등 문제와 그다음에 이 기후 정책 네, 이 그 생명 정책을 이렇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거버넌스 역량을 좀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천 활동으로는 아리백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로부터 아리백, 그리고 우리 아리백, 그리고 지역 아리백, 그리고 한반도 아리백 이렇게 해서 좀 그 단위별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리백이 뭔가요? 내가 쓰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예. 소비를 100% 자립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의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아리백,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아리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이라든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는 것들을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전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후 행동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토론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저희들이 움직이는 에너지 학교라든가 움직이는 기후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활동 공간이 이제 회관이라든가 이런 중심이 아니라 네.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평등 운동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그렇게 마을 리빙렉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주 YWCA의 올해 신년 방향성, 굵직한 추진 방향부터 세부적인 계획들 들으셨는데요. 다른 세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네, 그 청주 YWCA는 그 지역에서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상당히 저력이 있는 단체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여기에 큰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 청주 에너지 시민협동조합을 만들고 햇빛발전소 1호기를 설치하는 그런 성과들도 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탈핵 기후 생명 하면은 또 이제 이성우 네. 사무처장님도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네. 함께 네트워킹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주된 사업이 이제 기후에너지 예. 운동이 주된 사업이고 YWCA도 사실은 그런 운동이 주된 사업이어서 올해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환경연합이 YWCA 도움을 올해 많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YWCA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에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노동인권 분야다 보니까 그 돌봄 노동자 실태 조사를 올해 하시겠다고 해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정말 필수적인 노동 중에 하나가 돌봄 노동인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돌봄의 사회화 운동도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네. 정의를 조금 밝혀주신다면, 돌봄 노동자 정의요. 뭐 정의랄까요? 네,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요양 시설이나 예. 어린이 보육 시설이나 등등등 지금 보시면 그 안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네네.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길게 보면 크게 보면은 간호의료 돌봄까지도 포함하면 사실 상당히 넓게 지금 네네. 되어 있고 사실 그 돌봄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조차도 사실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그림자 노동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마침 돌봄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네. 이런 현장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의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세 단체 뭐 응원을 좀 받으신 건데요.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 한 단체는 그 한 단체의 전문성만 가지고 사회를 변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성장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역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 단체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와 부분별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이런 새 단체에 다 의지를 하면서 기대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노동 같은 경우에는 YWC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직업 훈련으로부터 이제 돌봄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돌봄의 공공성이라든가 돌봄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직 노동의 가치로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노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우리 박윤준 선생님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운동이라든가 성평등 운동도 사실은 정책화되는 거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어떤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권력 감시 운동, 의회 감시 운동 이런 거랑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경연대는 환경의 현안 문제를 모두 다 환경연대가 이거 먼저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천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천 사업과 그리고 어떤 현안의 어떤 대응 활동이 조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서 더 큰 선한 힘으로 지역을 바꾸는 기 위해서 청주 IWC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협력하는 모습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노동인권센터로 좀 가볼까요? 박윤중 상담실장님, 올 한 해 뭐 중점 사업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제일 그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제1의 미션이 노동자 상담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추산해 보면 한 4,500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의 지역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노동법이 작년에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런 노동법들을 좀 학습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뿐만 아니라 회원이나 비회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모임들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음성 지역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또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월급명세서를 발급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를 아직도 안 주고 있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역시도 빈번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해서 그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만 할 게 아니라 음성군이 나서서 지역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알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공론화 활동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내용들을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릴 계획이고요. 지역 노동 문제를 주제로 좀 토론회를 또 갖고 음성군에도 노동 전담부서 꼭 신설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른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올 한 해 방향성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사실은 음성에 공장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대기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 환경도 좋지 않을 거라서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음성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탄소 중립 기후 위기가 계속 얘기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환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들입니다. 결국 이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노동자들이 피해가 없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해나갈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피해가 그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피해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줄여갈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고민 필요하겠지만 저희 환경운동하는 진영도 쪽도 그렇고 노동 운동하는 곳들도 같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군으로 갈수록 상당히 시민단체는 더 어려운데 더 어렵고 더 낮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고 또 행동에 옮기시는 것들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 때부터 음성에도 노동 전담 부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연대의 손길 필요하면은 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주에서도 많은 응원과 또 이런 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의 응원도 분명히 힘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 사무총장님.
그 음성 같은 경우에 노동 문제가 가장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잘 반영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여성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여성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한 노동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30%가 넘는 데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해요, 저희가. 그래서 또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동일가치,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거라든가, 뭐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노동자 상담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성우 처장님 말씀하셨던 그 산업 전환 시기의 노동자 고용 위기, 사실 기후 위기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은 지금 뭐 태안 화력발전소라든지 그리고 내연기관차 부품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직종 외에는 아직은 막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음성 지역에는 아직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수보다는 다른 종류의 어떤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식품 제조업이라든지 화학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두드러지진 않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정말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어떤 전담 부서 이건 진짜 뭔가 공동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연대의 손길을 좀 제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정 총장이 말씀하셨던 그 정말 여성의 질을 높은 생활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듣는 게 그런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폭력 문제, 성희롱 문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 단체가 스스로 혼자서 담당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성폭력, 성희롱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지역 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주지 않은 이상 이 한 회사의 어떤 직장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청주 충북 환경연으로 가겠습니다. 이성우 사무처장님, 올 한 해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실은 개인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뭐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에너지를 줄이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위를 둘러보면 뭐 지자체나 기업에서 뭐 청주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뭐 음성도 그렇고 충북 도내 전역을 보더라도 탄소 중립하고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발 딛고 있는 여기 주변을 둘러보면 다 그냥 땅 파고 있는 거죠. 네. 개발 사업이 다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개발 사업들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이 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이것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좀 어떻게 좀 덜하게 하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난개발들을 다시 좀 재검토하는 이런 요구들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들도 올해 좀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안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 체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 체계를 좀 이렇게 개발 중심이 아니라 뭐 보존 또는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행정 체계가 바뀌도록 그런 요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충북 도내에 산업단지 문제가 되게 커요.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매립장 문제도 많이 크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막는 활동들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숲과 나무를 이제 훼손하는 일들도 계속 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뭐 쓰레기 줄이는 활동,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쪽은 시민들께서 사실은 관심도 많고 참여도 되게 좀 높은 활동들이어서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런 활동들을 올해도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월 한 번씩 하는 뭐 시민 참여 캠페인을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누구나 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반대 운동 4년 차가 되고 있는데 그 활동 올해도 좀 계속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선거도 말씀드렸는데 선거가 이제 올해 중요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 전략을 그래서 좀 수정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뭐 정책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분야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고 지금 이제 개인별에게도 이제 그야말로 요구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함께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들은 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저희 주로는 이제 지자체와 기업과 네. 정부한테 요구하는 못하게 하는 걸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신년 계획 들으셨는데요. 세 분 어떠셨습니까? 뭐 자유롭게 사무총장님. 예. 네, 그 환경연은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거, 그리고 정책 제안하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의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에 모두 다 여하튼 유능함을 보이고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청주 시민들이 뭐 이렇게 플라스틱 줄이는 거라든가 이런 참여를 하고 싶었을 때 함께 하면 훨씬 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찾는 단체가 환경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무력함을 느낄 정도의 여러 현안이 많았어요. 그래서 활동가들도 많이 좀 소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년 그 희망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고 이성우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권력, 새로운 생태 도시를 위해서 새로운 권력이 선출되고 또 생태 도시로서의 비전을 우리가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힘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 그 현재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환경 사안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니즈가 있는 단체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 또 뭐 성과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대하고 있는 단체로서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요.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 시민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줬는데 네. 그렇게 잘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업 계획 쭉 보다 보니까 일회용품 없는 기업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도 이렇게 이제 뭐 줄이는 이걸 일상화하고 기업들까지 이 문화가 확산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변화를 이끄는데 올해도 이제 많은 힘을 내달라 이런 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윤준 실장님은 네. 작년에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중점적으로 하셨던 거는 기후위기 대응이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충북 도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피켓팅도 계속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비상선언을 요구했었는데 지자체들이 대부분 비상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비상한 활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이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시스템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환경단체의 몫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연대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에게 기후위기는 당장의 삶의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의 노동자와 농민과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아직 지역 내에서는 촘촘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숙고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환경이 워낙 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바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예,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환경 운동이 지금 또 중요한 또 기후 운동이 중요한 그 의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야 된다, 같이 하자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연히 이제 지역에서 같이 그런 흐름들 만들어 가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은 잘하고 있고 이제 행정이 바뀌어야 돼서 행정이 뭔가 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작년 올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박윤준 실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이제 계속 좀 고민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남았네요. 올해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그야말로 뭐 지방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점 사업 어떤 목표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사무처장님. 충북 참여연대는 5가지 정도의 중점 과제를 올해 이제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의 가장 핵심 사업인 지방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를 강화하는 운동이 이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지방 권력이 교체되는 해기 때문에 지방 권력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지방 권력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또 새롭게 교체되는 민선 8기의 이제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까지 행정, 의정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된 도교육청의 그 권력 감시를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경찰청에 대한 권력 감시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도의회 와 이제 청주시 의회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함께 지방 의정을 모니터하는 그런 계획으로 정치인 육성 프로젝트 이런 것들 올해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선거가 2번씩이나 있는 해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개혁과 유권자 운동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검증 그리고 후보자 검증 활동은 또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인데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리고 개혁 공천을 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권도 이제 침해받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로 계속 이제 놓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제 인권 침해나 권익 과 관련된 사안과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인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그렇고요. 또 소상공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에 뭐 코스트코 이런 대형 유통 매장이 들어와서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청주시의 농지 훼손이나 농업 자급률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진단하고 평가하겠다. 네.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 정말 참여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밝혀주셨는데 세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무총장님. 네, 참여연대는 그 합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색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실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연대의 어떤 비판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권력 감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은 기대어서 우리가 함께 이 그 대중운동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업 계획에서 제일 반가웠던 거가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평가와 청주시 농지 훼손 및 농업 자급률 진단이거든요. 너무 적절하고 정말 우리가 이 그 농업 문제는 이 청주에서는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네. 탄소 중립의 차원에서도 농지를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농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는 꼭 필요한데 참여연대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에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네. 응원을 보냅니다. 예. 이성호 네.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주된 활동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지자체가 사업을 바뀌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맡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러면 지자체의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예산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북 참여연대가 그런 예산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을 올해 좀 특화해서 더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역시나 네. 많이 좀 도움을 좀 받고 같이 좀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예. 꾹 눌러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윤중 실장님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선현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말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이 유일하게 대접받는 시기가 선거라는 게 참 저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북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선거 시기 외에 일상 활동,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예산을 감시하고 시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갖고서 예산을 감시하고 의정을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말 핵심이 정말 그 모니터링 이런 의정 활동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예산 감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걸 더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그 보고서를 좀 자주 접할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예, 질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네. 뭐 질문 답변하시면서 마무리 발언 짧게 같이 듣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예, 쉽지 않을 것 일이에요. 같습니다. 시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신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어서 저희가 늘상 모니터링을 함께 할 시민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권력감시 운동 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함께 해야 될 사업들이더라고요. 환경 관련된 사안도 있고 또 청주 YWCA와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된 네. 문제도 저희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청주시 농민회와도 저희가 이제 함께 계속해서 일들을 연대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연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의 힘으로 올해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단체별로 함께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분명히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활동가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도시 집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들.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청년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뼈아프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이 조직 문화를 만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단체대로 활동을 하고 청년 시민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다양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게 좀 만들면서 시민단체가 마주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은 NGO의 뭐 개선점, 예, 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진 않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더 들었는데요. 어찌됐건 신입 활동가들의 근속 연수가 좀 짧아지고 있고 조직에서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활동가도 상당히 적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문제 제기되었던 뭐 위계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손보지 않으면 사실 이건 쉽게 바뀌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신입 활동가들이 어쨌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각 단체별로 고민들은 많은데 이거를 터놓고 얘기하거나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은 좀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적지 않았나 해서 네. 올해는 이런 조직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한 그런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제를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식의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여기 모인 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네.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저희 혹시 못다한 말씀 마무리 발언 같이 해서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진 상담실장님부터 듣도록 네. 하죠. 각자 영역에서 모두 열심히 활동하시겠지만 그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좀 사업을 제안하거나 같이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그러면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토론하거나 공론장을 형성하는 노력들은 점점 기피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안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고 다른 어떤 지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긴장하거나 거리 두지 말고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그런 공론장들을 그리고 안전한 공론장들을 올 한 해는 같이 만들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혜정 사무총장님. 네, 그 안전한 공론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희망을 말하자면 2020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 다 지금 힘든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좋은 사회, 선한 사회를 위해서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사무처장님. 이제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그 꽃이 2번이나 피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네거티브가 없는 정책 선거가 돼서 유권자로서 활짝 웃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에 기회가 또 이렇게 넷이 모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함께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우 사무처장님. 그 선거가 올해 있는데 제가 그 선거 전에 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네. 제가 선거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선거 때 투표를 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산업단지 짓고 도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후보를 찍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후보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꼭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민사회단체 4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NGO에는 분명 시민들의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NGO가 그야말로 시대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